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어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특강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다양한 교육 사안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에게 헌법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특강을 두고 보수단체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교육청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울산 시의원들로부터 불거진 논란 속에 4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펼쳐진 울산시교육청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헌법특강. 특강에 참석한 천창수 교육감은 문 전 재판관 초청과 관련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하듯 강의 시작 전 헌법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의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이 우리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강의에 들어간 문 전 재판관은 먼저 어릴 적 자신과 친구의 사연을 소개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 형편 때문에 자퇴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장하 선생이 제 친구를 지원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은 제 친구일지 모릅니다. 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시사하듯 사회통합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통합의 과제를 국회가 확정짓고 그리고 확정된 법을 대통령이 공평 무사하게 집행하는 것, 이게 사회통합의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헌법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명시할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며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의 시작 전부터 강의가 끝날 때까지 교육청 앞엔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문 전 재판관과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농단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후학을 기르고 미래의 동량들을 길러낼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반면 강의에 앞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교육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 전 재판관 배척이 교사의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반교육적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편견으로 헌법 가치 교육마저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민주주의와 이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특강 장소 난입 등 큰 충돌 없이 이번 특강이 마무리됐지만 보수단체들이 시교육청에 대한 반발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번 특강이 향후 울산 지역 교육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HD 현대조선 3사가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업계 최초로 현장 휴식 시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HD 현대사모 등 조선 3사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부여되는 휴식 시간 10분을 각각 20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현장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식 버스 휴게시설 4대를 새롭게 운영해 근로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조는 어제 소식지를 통해 조선 산업이 초호황을 맞으며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치솟고 있지만 10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사측은 이를 이뤄낸 조합원들의 임금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인 15회 일광구의 신규 관건 지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동 참여사들과 15회 1광구에 대한 신규 관건 계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석유공사는 15회 1광구 투자로 현재까지 14억 달러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9월 관건 종료를 앞두고 새 계약을 체결하면서 2050년 9월까지 관건을 확보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다음 달부터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 사업에 진입도로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포지구 조성 사업은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가 이달 말 벌목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구역 내 문화유적에 대한 심의와 현상 변경 등의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미포지구 조성 사업은 전체 800억 원이 투입돼 전체 33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산업시설 용지 15만 제곱미터를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와 선박 관련 금속 가공과 운송장비 제조업종의 공장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284곳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천과 경기에 본사를 둔 기업도 101곳에 달했습니다. 500대 기업 중 제조업 중심 도시 울산에 본사를 둔 기업은 HD 현대중공업과 LS M&M, DY 덕양, KG 케미칼, 한국동서발전, 석유공사 등 단 13곳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주력 제품 수출 부진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으로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 3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3.1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과 생산 전망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어제 글로컬 대학 사업과 의대 이전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의과대학 학습장을 울산 지역으로 모두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의대 이론 수업과 기초실습 학습장을 울산으로 모두 이전하기 위해 동구 아산의학관에 해부 실습실과 교수 연구실 등을 올해 안으로 조성해 의평원의 의학교육 불인증 유예 재평가를 통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글로컬 대학 3차년도 사업을 통해 대형 강의동 글로컬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의료혁신센터와 미래신산업대학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가 있는 은행 점포들도 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온산공단 인근의 한 은행입니다. 외국인 여성 고객과 은행 직원이 AI 통번역기를 두고 자유롭게 소통합니다. 고객님, 성함과 사인해 주시면 되세요. 한국말이 서툴러 혼자서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중국인 남성도 인터넷 뱅킹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텔레뱅킹 업무를 원하십니까? 网上银行 38개국 언어를 실시간 통번역해주는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 덕분입니다. 过去设备没有这种设备不方便，现在在网上银行办理特别方便，中国人都可以来。 울산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은행 지점에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를 만든 겁니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서 그 통번역기에 설치되어서 고객들이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점점 외국인 창구가 늘어가고 있고 금융 서비스 향상에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엔 주로 단순 입출금이나 해외 송금만 했던 외국인들이 적금이나 보험 가입은 물론 카드와 대출까지 이용하는 은행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외국인 전용 상품을 만들거나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를 확대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65만 명.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1년 만에 5천여 명이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은행들이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외국인 금융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어제 오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국가유공 4형제를 주제로 한 헌정 뮤지컬 공연이 마련됐으며 참전유공자 이채득 씨를 포함한 6명에게 호국 보훈, 시정발전 유공 울산시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울산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 9,971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25나이에 장렬히 산화한 고 방석기 육군 상병에게 수여된 무성화랑 무공훈장이 71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의장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어제 오전 시의회에서 고인의 조카인 방인섭 시의원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고 방상병은 경북 영청 출신으로 1950년 8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인 1951년 8월 14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지구에서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이후 3년 뒤인 1954년 10월 무성화랑 무공훈장이 서운됐지만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보관돼 오다가 어제 71년 만에 고인의 조카인 박 의원에게 전수됐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을 주제로 울산의 밤 이야기 야시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울산의 밤 이야기 야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야시장에 적합한 상품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험과 판매 부스는 40개 업소, 푸드트럭은 20개 업소 등 모두 60곳으로 이 가운데 30곳은 1차 행사 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나머지 30곳은 2차 행사 기간인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해 준공된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의 누수 문제가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을 방문해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단순 하자가 아닌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구조적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행정시설로 사업비로 499억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과 향토기업 고려아연 직원들이 어제 오후 울주군 웅촌면 소재 수연 제어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해당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과 신진우 고려아연 총무팀장 등 5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 아동의 하원 돕기, 아동 목욕과 식사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민관이 협업해 1사 1시설 결연 온기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별관건물 2층에 들어선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군비 9,700여만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각종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대행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상습 침수 지역인 신정 3지구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와 우수관로를 증설하는 등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가 이뤄지며 내년 10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